fix bias configuration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회로는 바로 이렇게 요것만 따로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VCC를 하나로 그 통합을 했죠. 여기에 커패시터를 연결해서 좌우측에 여기 입력 신호 AC 신호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출력 신호가 여기 나오게 되면 그 신호를 다음 단에, 다음 뭐 회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로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다가 신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AC인데 AC. 예, 그런 곳에 이제 커패시터를 연결하게 됩니다. 예, 커패시터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커패시터는 DC에서 어떻게 되죠? 커패시터는 DC에서 커패시터는 어떻게 됩니까? DC 아니 빼렸을까요 그냥? DC일 때하고 AC일 때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DC일 때는 오프, AC일 때는 쇼트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SC분의 1. J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크기를 취하게 되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D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0이니까, 오메가가 0이면 얘가 무한대로 되겠죠. 저항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저항값이 무한대라는 건 뭐죠? 오픈과 같게 됩니다. 반대로 A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메가가 무한대가 아니게 되죠. 예, 무한대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미드밴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 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한 주파수 대역 내에 있는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런 커패시터들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주변에 있는 이 저항들 혹은 임피던스들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매우 작다 혹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쇼트랑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원과 같이 DC 해석을 할 때는 커패시터는 오픈으로 놓게 되고, 5장에서 우리가 AC 해석을 할 때는 커패시터는 쇼트로 놓고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DC면 그냥 끊어진 건데 그래도 괜찮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DC에서 왜 우리가 커패시터를 오픈으로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DC 전압이 있고 이렇게 저항이 두 개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옴, 3옴, 5V가 있으면 여기에 2V 걸리고 여기에 3V가 걸리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커패시터가 연결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커패시터 맨 처음에 여기가 차지가 아무것도 없었다, 0V였다, 초기값이 라고 하면 처음에는 여기가 3V가 안 걸리겠죠. 여기 병렬이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점점 충전이 되는데, 얼마까지 충전이 되냐면 바로 3V까지 충전이 됩니다. 이것도 3V까지. 즉 이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커패시터, 이렇게 커플링 커패시터가 있게 되면, 이게 없었을 때 여기 DC 전압과 여기 DC 전압이 있겠죠. 그 사이에 해당되는 전압을 얘가 딱 갖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커패시터는 오픈을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 원래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다 DC 해석, 우리가 DC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DC 해석 커패시터 전부 다 오픈이니까 이게 잘리고 잘려서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앰프가 됩니다. 앰프. 픽스 바이오스 앰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요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서서 DC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TR의 세 단자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TR의 세 단자의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에게 전압원 값과 회로에 들어가 있는 저항값을 다 알려준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이런 것들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TR이 들어있는 회로이긴 한데 이것 이외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3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TR이 컨피그레이션이 커먼 이미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죠. 커먼 베이스도 있고 커먼 컬렉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회로에 따라서 출력 변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관심사가 출력이니까 왜냐면 신호가 증폭이 돼서 나오는 데가 출력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키워진 그 출력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출력 전압도 관심이 있습니다. 출력 전압이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VC가 됩니다.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에 컬렉터하고 이 커먼 이미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의 차이,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커먼 이미터에서는 출력 전압이 VC이고 출력 전류가 IC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싶다는 거죠.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니? 요 수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전류에 흘려줄 수 있는 맥시멈은 얼마냐 하는 거죠. 이것은 TR의 맥시멈이 아니라 이 TR이 사용되고 있는 주어진 회로에서 출력에 혹은 컬렉터에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최대치가 얼마인지까지. 그래서 3개, 3개, 3개 해서 총 9가지를 구하면 DC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이 DC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역량이 뭐가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B는 0.7V다. 이미터에 흐른 전류와 컬렉터에 흐른 전류는 같고 그것은 IB의 베타배가 흐른다 라는 것과 KVL 저항의 법칙 그리고 KCL 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픽스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과 이건 이제 TR에서 관계 있는 거니까 이 사실과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KVL 곱하기 2회 딱 2번만 하면 됩니다. 2번만 앞서 있었던 회로에서 이쪽에 대해서 KVL 이쪽에 대해서 KVL 하면 끝납니다. 이쪽에 KVL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VCC가 있죠. VCC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VCC랑 똑같죠. VCC랑. 그래서 이렇게 KVL.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KVL이 됩니다. 두 번만 하면 됩니다. 2번만.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KVL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을 가볼까요? 마이너스 VCC 써볼까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클락와이즈로 마이너스 VCC 쭉 가서 여기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VRB RB 양단의 전압 플러스 VRB 쭉 가서 플러스 VB는 0이 됩니다. 근데 VRB는 저항 양단의 전압이죠. R 곱하기 I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모르는 변수,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변수는 이 IB밖에 없죠. 이거 주어져 있고 0.7V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IB를 구할 수 있겠죠.
그 IB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베타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IB가 구해지면 IC하고 I 둘 다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주어진 값들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고, 이거는 회로에서 주어지는 값이고 TR에서 주어지는 값들이 이런 게 있죠. TR에서 주어지는 값이 요거랑 요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도 여기 기본 인포메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3개를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전류 3개 구했습니다. 요만큼 중에서, 전체 중에서 3개는 일단 구했습니다. 자, 그럼 전류 3개 구했고, 전압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압도. 지금 아까 전에 있었던 회로에서 네, 여기가 B, 베이스, 여기가 커넥터, 여기가 이미터죠. 자,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VE. VE는 이미터하고 그라운드 사이 전압입니다. 이거는 0V죠. 좀 쇼트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 VC는 컬렉터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차입니다. 자, 이 전압은 전체 전압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VCC에서 VRC를 빼주면 됩니다. VC는 VCC에서 VRC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VRC가 뭡니까? 저항 양단의 전압이니까 저항과 여기 흐르는 전류 IC를 곱해주면 되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VC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VB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단자의 전압을. VB는 간단하죠. 여기에 0V라고 했고 여기 양단에 0.7V라고 했으니까 VB는 어떻게 됩니까? VB는 여기 전압이죠. 여기랑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니까 당연히 0.7V가 되겠죠. 0.7V 하면 됩니다. 혹은 전체가 VCC니까 VCC에서 VRB를 빼면 VB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VB, 여기가 VCC가 되는 거죠. VCC에서 VRB를 제외하면 VB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전류 3개, 지금 전압 3개를 구했습니다. 그럼 출력 전압은 VCE라고, 커먼 이미터에서는 여기 요 사이의 전압차라고 했어요. VCE. VC는 뭡니까? 여기 써 있죠, 여기. VC는 VC에서 VE를 빼면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값이 지금 0이죠. 여기가. 따라서 VC가 되겠죠. VC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류 3개, 전압 3개, 그리고 추가 전압 하나, 이렇게 7가지를 구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와의 관계식을 알고 싶습니다.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관계식은 여기다가 KCL 한번 돌리면 됩니다. KBL 한번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VC니까 VC죠. VCC는 VRC에다가 VC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VRC. 그러면 VCC는 VRC 더하기 VCE가 될 텐데, VRC는 RC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그 관계식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VCE와 IC와 관계식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걸로 여기다가 샥 하고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일차관계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구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제 출력에 흐르는 전류의 맥시멈 최대치를 알고 싶습니다. 예, 출력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구하기 전에 일단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기에 앞서서 VC가 이렇게 되고 VC가 CE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VC, V 뭐 아무거나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VB는 베이스의 전압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전압의 차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게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VCE는 컬렉터의 전압과 이미터 전압의 차이라서 이렇게 되고 각각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측정하겠죠. 여기에 검정색을 연결할 것이고 이쪽에 빨간색을 연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네, 이어서 간단한 example이 있습니다. 예,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뭐 DC 해석을 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전류 3개, 전류 2개, 전압 4개가 V out이 되는 거죠. 이게 I out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앞서 구했던 거 그대로 뭐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역전압이 걸린다,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검증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